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동생 집에 어항 받침대를 새로 교체해주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부산까지 찾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보시면 예전에도 얘기 드렸다시피 이런 스마트 하이그로시 이런 거는 이제 소재가 합성 목재이기 때문에 결국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물이 묻으면서 결국에는 부풀어 오르고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물잡이 처음 하는 동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환수를 하다 보면 옆에 흘러내리는 게 계속 생기면서 결국에는 옆면이라든지 윗면이 부풀어 오르면서 어항 간에 유격이 생겨서 이 어항이 실리콘이 벌어져서 터질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이제 밑에 이런 부분이 옆으로 무너지면서 이제 결국 이 받침대가 부러지면서 어항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불안한 마음에 제가 새로 이제 원목과 철제로 된 이 어항 받침대를 주문해 가지고 이번에 설치해 주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 집에도 45, 30, 6cm 어항에 들어가 있는 어항 받침대와 똑같은 이제 플래네이 아쿠아에서 구매한 45, 30 이제 고무나무 원목으로 된 어항 받침대입니다. 보다시피 이 원목의 두께가 굉장히 두꺼운 편이고요. 여기 옆에 있는 이 스마트 하이그로시이 이 두께 자체는 되게 굵은 편이나 안에 내부 소재가 합성 이제 나무 소재로 됐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위에 있는 코팅이 벗겨지기 시작하면은 이 물이 스며 들어가면서 문제가 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자체가 원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하기 참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있는 45, 30, 60cm 어항이 현재 위에 있는 이 어항보다 물무게가 2.5배 정도 더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휘지도 않고 훨씬 튼튼하게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45, 30에 60cm 어항 정도는 충분히 오랫동안 튼튼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제 아래쪽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 안으로 이렇게 접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 45cm 어항은 집어넣을 수 없지만 대략 30cm 어항 정도 하나는 아래쪽에 서브로 둔다든지 외부 여과기 정도를 하나를 안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뭐 그런 장점도 있겠고요. 이제 아쉬운 거는 미관상으로 봤을 때 옆에 이런 스마트 하이그로시 같은 경우는 문이 있기 때문에 가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제품은 문이 없어서 위에다가 커튼을 단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외부 여과기를 가릴 수 있는 뭐 방법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동생집 같은 경우는 외부 여과기라든지 뭐 다른 여과 제품들을 사용하기에는 아직까지 물 초보라서 저는 이제 가장 관리가 간편한 스펀지 여과기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줬고요. 현재까지 물고기들 예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제품이 우리가 내부에 이런 식으로 물품들을 보관하고 할 수 있어서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겠지만 단점은 이제 특히 외부 여과기 같은 경우 단점이 크게 두드러지는데요. 이 안에 호수를 집어넣어 가지고 안에 집어넣게 되면 외부 여과기가 우리가 3, 4개월에 한 번 정도는 청소를 새로 해야 되는데 호수 줄을 빼다가 물이 새 가지고 이 옆면 사이로 흘러 들어가거나 뒷면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저희 집에 있는 제품 역시도 그러한 이유로 인해 가지고 뒤쪽 면이 반대편 뒤쪽 면이 이제 부풀어 올라 가지고 제가 급하게 교체를 했고요. 생각보다 이제 이 코팅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벗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이로 이제 물이 스며 들어가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저는 가급적 이런 제품보다는 옆에 있는 원목과 철제로 된 제품을 조금 더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이제 물을 좀 빼서 이 하이그로시를 드러내고 옆에 있는 이쪽 받침대로 이 어항을 옮기는 작업을 진행할 거고요. 일단은 일반적으로 동생 집에 이렇게 택배를 보내놨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어항은 단차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작은 이런 어항이라 할지언정
단차가 맞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옆에 실리콘이 벗겨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단차를 맞춰주기 위해 왔고요. 보시다시피 여기서도 좀 흔들립니다. 라인이 이렇게 들리는 느낌 드시죠? 이 자체가 이미 유격이 있다는 얘기고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가야지만이 이 다이의 위치가 맞다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보면은 이 사이 안으로도 제가 화투장을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제가 화투장을 가져왔고요. 이거 역시 쿠팡에서 4,000원 정도, 4,000원인가 4,000원 정도 구매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보통 어항 한 2개 내지 3개 정도 사용할 때는 딱 적절한 양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더 집에 단차가 잘 맞고 균열이 많이 없는 집 같은 경우는 단차 잡기 쉽기 때문에 한두 개만 사용해서 될 정도로 괜찮겠지만, 조금 아무래도 유격이 좀 큰 곳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사용해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현재 이 아파트 같은 경우도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아파트가 새 거라 해서 이 단차가 잘 맞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제 1년도 안 된 새 아파트지만은 그래도 처음 세팅할 때도 꽤 많은 안에 우리가 이제 화투장을 좀 집어넣었었고요. 오늘도 아마 좀 많은 화투장을 집어넣어야지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리 돌리는 게 있어서 이걸로 조절해라고 만들어져 있긴 한데, 이것도 세월이 지나면은 결국 밀려가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얘는 최대한 안으로 밀어서 얘가 이동되지 않게끔 고정을 시켜 놓고요. 이제 이 밑에 화투장을 끼워서 반영구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괜히 이거 돌려가지고 하면 좀 더 간편하게 맞출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세월이 지날수록 밀려가지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이런 방법은 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때마침 이제 환수를 또 진행을 해야 되는 날이라서 여기 있는 물의 반 정도는 제가 비우고 청소를 할 거고 쇠물을 집어넣을 거고요. 여기 물에 한 3분의 1 정도 제가 들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물고기가 최소한 움직일 수 있는 높이 정도만 남겨놓고 이제 이동이 제가 들고서 편하게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세팅을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물을 좀 부어서 원상태로 해서 물을 꽉 채워서 환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물을 먼저 뺄 거고요. 우리가 단차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수평계는 필수적으로 하나 구매해 두시면은 우리가 어항 위치를 옮긴다든지 새로운 어항을 들일 때 훨씬 더 편하고 정확하게 어항에 이제 단차를 맞출 수 있을 거이기 때문에 하나 정도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쿠팡에서 10,000원 정도면 구매할 수 있고요. 이것도 세월 지나면 안에 있는 이 물거품이 빠진다고 하는데, 빛에 오래 노출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적다고 하니까 최대한 빛이 없는 곳에 보관하시면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물 좀 먼저 빼고 올게요. 여러분, 물을 이렇게 다 뺐습니다. 그리고 옆에 다시 넣기 위해서 기존의 물들은 이제 좀 깨끗한 이제 환수통에다가 좀 보관을 해놨고요. 이제 어항 받침대 이동이 끝나면은 이 물고기들한테 다시 이 기존의 물을 넣어주고 이제 새로운 물을 추가적으로 해서 환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보통은 이런 식으로 어항을 잘 안 옮기고요. 물고기를 하나하나 다 잡아서 옮기면서 좀 안전하게 하는 편인데, 지금 물고기를 다 잡기에는 물고기 개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물고기들을 건지다가 이 아이들이 이제 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렇게 이 정도의 최소한의 높이, 제가 들 수 있을 정도의 높이만 남겨놓고요. 그래서 이 어항을 먼저 틀어서 좀 이런 딱딱한 바닥이 아닌 옆에 푹신한 매트 쪽으로 좀 옮겨서 이제 잠깐 이동시켜 놓고 어항 받침대에 단차를 맞추고 나서 다시 위에 어항을 올려 가지고 세팅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어항을 먼저 들어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항을 옆으로 옮겼고요.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 위치가 좌우에서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
자, 이렇게 됐을 때 현재 수평이 좌우에 놓고 봤을 때 가운데 있다는 의미로 우리 좌우 균형을 크게 맞출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왼쪽에 봤을 때 어떻습니까? 위아래 수평입니다. 위아래, 위아래. 여기서 가운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위아래를 크게 건들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옆에 옆면을 봤을 때 이 안에 있는 두 줄 선 안에 이 거품이 위치해 있으면은 수평이 맞다고 보시면 되고 2mm 이내 정도의 오차라고 보시면 되는데 약간 위쪽으로 상방으로 올라가 있죠. 이것의 의미는 위쪽으로 더 많이 갔다는 게 아니라 위쪽 이 방향으로 대각선 위로 조금 더 올려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뒤쪽에만 이렇게 하나를 끼웠고요. 오른쪽 뒤만 하나 끼우니까 단차가 이렇게 맞아지고 좌우 수평 맞아지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수평도 이제 다 맞았습니다. 이제 또 흔들리지 않고요. 굉장히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의 어항의 단차는 이쪽에 한 개 정도 끼워줌으로 인해 가지고 단차가 잡혔고요. 이렇게 수평을 잡고 어항의 이제 세팅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우레탄 매트도 이제 똑같이 플레네야코에서 구매했고 조금 비싸긴 하지만 이제 두께가 6mm라서 이제 훨씬 더 두툼해서 더 튼튼하게 느껴질 수 있고요. 기존의 우레탄 매트는 보통 5mm인데 얘는 6mm라서 훨씬 더 두툼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사이즈도 좀 제대로 좀 예쁘게 나온 것 같고, 아쉬운 거는 여기 45는 거의 정확한데 뒤쪽이 30이 한 1에서 2mm 정도 더 길어서 이쪽 앞에 위주로 먼저 맞추고 뒤는 살짝 처지게끔 해서 안 보이는 쪽은 좀 밀리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그리고 이 어항 받침대가 원목이니까 결국 사람이 좀 수제로 깎는데 깎다 보면은 완벽하게 정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한 0.3mm, 옆에서도 0.3mm 정도 오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힘은 이 실리콘 라인, 이 라인에서 많이 받기 때문에 여기서 최소한의 여기 한 반 이상 정도 좀 걸쳐주면은 크게 이제 눌려지는 힘에 의해 가지고 실리콘이 벌려질 확률은 적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수평을 맞춰봤고요. 이제 물을 붓고 다시 채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어항 이제 물도 다 받고 어항 받침대 교체도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확실히 바꾸고 나니까 미관상은 옆에 있는 이 하얀 색깔 하이그로시가 좀 더 예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더 우리가 튼튼하고 이제 안전하고 이제 믿을 수 있는 이런 받침대를 사용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단순히 이 하나를 바꾸는 과정이지만 정말 땀도 많이 나고 이 교체가 생각보다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이렇게 동생을 위해서 바꿔주고 나니까 정말 뿌듯하고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렇게 어항의 받침대를 새로 설치하거나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 이렇게 단차 아까 제가 맞추듯이 이제 밑에서 받침대 상태에서도 한번 재어보고요. 그 상태에서 어항을 위로 올렸는데 좀 규격이 좀 차이가 난다면은 어항 위에서도 한번 재가지고 이제 수평이 얼만큼 차이 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셔서 이제 알맞게 집어넣고 교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혼자 하시는 것보다 둘보다 셋이서 같이 맞대서 하시는 게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고 덜 힘들게 이제 수평을 잡을 수 있으니까 가급적 좀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동생 집에 와서 어항을 이제 받침대를 교체해 봤고요. 여러분 또 이제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